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월곡 주얼리산업진흥재단 이재호입니다. 해외여행 요 근간에는 총 못 갔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해외여행이라 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주 나갔댔죠. 1년에 작게는 뭐 한 두세 차례, 많게는 한 5, 6차례 정도 매년 수십 년 동안 쫓아다녔죠. 아마 80한 4, 5년쯤 됐을 겁니다.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공무원이나 수입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 직원이나 65세 넘은 노인네들이 한해서 여권을 내줬고, 해외 친인척이 초청을 하면 4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여권을 내주는 제도였습니다. 지금 여권이 자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권 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. 나는 그 4가지 조건에 어디도 근처도 못 갔거든요. 해외에 있는 친인척이 있으면 내가 초청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에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저 고객 만족에 내 평생을 바치겠다, 그런 결심을 했는데 막상 나가자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. 어떻게 하나 이걸 고민하다가 해외 주소를 구해서 내 마음을 편지로 전달하면 편지 받으신 분이 내한테 초청장에 보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, 어렵으리나마 그걸 기대하게 됐고, 그걸 위해서 헌책방에 가서 그 헌책에 이태리 주소가 있나 해가지고 뒤졌습니다. 첫날 가서 하루 종일 뒤집어도 없었고, 그 이튿날 가서 오후쯤 되니까 내 책에 들어오는 카탈로그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, 맨 뒷장에 보니까 작은 체인 기계를 만드는 기계 사진이 하나 있는데 기계 체인 밑에 작은 주소 같은 영문이 되어 있었어요. 와, 됐다 하고 엄청 좋아하고 그 책을 사다 가지고 그 주소지를 편지를 보내겠다고 그날 저녁부터 편지를 쓰고 지우고 수십 번 검토한 끝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,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전문적으로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업소를 만들어 놓고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 업소에다가 갖다 맡기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니까 그 사람이 내 이 편지를 보고 반드시 초청장에 보내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. 영문 번역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,000원이면 내가 20,000원을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놓고 옵니다. 언제까지 됩니까 했더니 한 3일쯤 되니까, 한 이틀 반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. 다 됐다고.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런데 붙여주세요. 나는 붙이려고 주소 쓸 줄도 모르고 영문을 모르니까. 그래서 그분한테 그 편지를 부탁하고 보내는데 한 달쯤 있으면 답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루하루 우체부가 지나가는 그 시간이면 밖에 나와가지고 우체부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혹시 우리 집 오나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. 한 달 가고 2달 가고 3개월 가고 4개월 가고 5개월 가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.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태리에서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사람인데, 그런데 누가 보내주겠느냐. 그러나 나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수십만의 고객이 나를 쳐다보고 최상의 아름다운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걸 내 눈에 홈이 보이는 거야. 내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노력을 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. 그래서 어쩌보면 나는 고객을 위해서 한 번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나는 만족스럽고 내 스스로 행복한 걸 맛보고 있었죠. 그래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. 당신의 편지를 갖다가 1시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. 만일에 내 꿈이 이루어진다면 평생 당신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절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.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는 편지가 왔어요. 그 편지를 보고 와,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. 엄청 즐거워했습니다. 이걸 들고 부산에 그 당시에서는 아주 관광 여행이라고 가장 큰 여행사가 있었는데, 그 여행사 가서 초청장에 왔으니까 여권을 만들어 달라 했지만은 그 여행사 직원이 그 서류를 읽어보지만은 에이 사장님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. 뭔 소리야, 초청합니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왜 모르냐, 당신 영어 모르느냐 했지만은 그건 아니고요, 이 초청장에 우리 한국 대사관 관장에 관이 지켜야만 여권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, 이거는 개인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여권 내는 도움 안 되는 편지입니다. 듣고 뭐 이해는 가는데 나는 거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이룰 수 없는 걸 갖다가 엄청난 힘든 걸 해냈는데,
이게 안 된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? 포기해야 되겠죠? 근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 포기하면 내가 고객을 행복한 만족을 주겠다는 그 꿈이 무너지는데 내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한은 하루하루가 남한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값진 일을 할 때만 살아있을 가치가 있지, 남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면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인데, 그러면 이 꿈을 포기한다는 건 나는 죽음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.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집에 와서 다시 편지를 갖다가 쓰고 지우고 3일 동안 해가지고 당신의 성의는 너무너무 고마웠다, 이런 성의까지 보일 줄 기대를 못했는데 엄청난 고마웠다, 평생 고마워 잊지 않고 살겠다, 그러나 당신의 도움이 실제 여권 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, 한국 대사관에 관인이 찍혀야만 이 여권을 내줄 수 있다는데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나는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고 내 꿈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곡한 애절한 호소의 편지를 다시 썼어요. 그래 그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. 4개월쯤 되니까 진짜 여권에 필요한 대사관 관인이 찍힌 게 나옵니다. 내가 편지 보내고 받은 사람은 이태리 저 베니스 옆에 작은 도시 스키옥 하는 도시인데, 그 스키옥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은 어디냐면 로마에 있었어요. 로마까지 비행기로 한 50분 정도 걸려야 되고 자동차로 한 5시간 가야 됩니다. 거기까지 가서 누가 해주겠냐 하면서도 나로서는 그 막연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호소한 결과에 진짜 관이 찍힌 초청장이 왔습니다.